널렸지요. 얼마나 많아요. 솔라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도 그렇고요. 스마트팜 같은 것도 다 그게 제가 적정 기술, 중간 기술 설명했죠. 최초에 중간 기술을 하겠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간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시간이 가서 흐르 바뀐다. 스마트팜이 무지무지하게 발전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팜은 중간 기술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도 똑같고. 지금 모든 것들 스마트팜뿐만이 아니라 그게 더 많이 나가는데 솔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친환경적이니까 전기를 그냥 쓰면 비싸고 또 불을 떼거나 해갖고서는 난방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적에는 뭐다 딱 이거다 하고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국내 적정 기술 사례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보니까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충남 그쪽에서 충남 그 적정 기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토론회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보니까 이해를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 안에 거기다가 뭐죠?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쭉 설명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농기구에 관계되는 것들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야? 보일러 화드 이 뭐죠? 저 장작을 떼 갖고 하는 난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업성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그다음에 또 농기계를 밭을 갈거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나 이쪽에서 있는 것들을 좀 카피도 하고 보강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판매도 하시던데 다 좋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인 일환을 보면 적장 기술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느 지역에서 주택을 어떻게 하고 뭐 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적정 기술의 가장 화두가 뭐예요? 적정 기술이라는 거가 적정, 중간, 적정, 그 다음에 또 지속 가능, 뭐 하다못해 최근까지는 드림 소사이어티까지 나왔어요. 이게 모든 거기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 우리 언어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을 나가는 거의 트렌드가 되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다. 근데 이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을 사례를 어디가 잘했고 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는 끝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라오스 여기 한국이 지금 더워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더워지는 것들을 라오스에서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고 이거를 조금 더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할 줄 아니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면 전 세계로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직접 이렇게 부딪혀 보지 않고 누군가 했던 사례를 자꾸 찾으려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2강에서 뭐라고 했죠? 올바른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좀 한번 봐야 되고요. 화덕에서 장작 난로가 몇 번이나 필요할까요? 겨울에 한 번이잖아요. 이게 몇 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 밥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수없이 많이 했어요. 유튜브 보면 난로 장작 그렇게 안 하고 조그만하게 난로로 해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그쪽 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 있구나 농업을 하는 데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방 에너지를 적게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을 뭐가 있을까?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꼭 스마트팜이라는 뭐 굉장한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저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그냥
우리가 하는 적정 기술은 그저 아프리카에서 비닐 깔아놓고서 온도 차이에서 이슬방울 맺혀갖고서는 물 하던 50년 전에 하던 거를 자꾸 지금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강의만 들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 설명했지만 난 그래도 꽤 여기서 지금 강의 다 하고 지금 듣는 분들만큼은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공도 했고 그런 종사도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소각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과학적으로 돼야만 이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 소각장 그냥 만드는 건 못 만들어요. 비 오는 데서 원리, 그다음에 젖은 물을 어떻게 말리는지에 대한 것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던 무슨 숯 한다고 그 얼마나 많은 돈 들여오는 거예요. 그게 15,000원씩 1,5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갖고 와갖고서는 그 헛돈 쓰고 가고. 그 스마트폰이나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보세요. 그 네팔을 중심으로 해갖고 비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뭐 콜롬비아든가 어딘가에서 그 대학원생이 가가지고 그게 너무 많아고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산화철이 그게 포집한다는 걸 알았어요. 갖고 산화철을 가지고요 필터를 만들었어요. 산화철을 아주 곱게 갈아갖고요 거기다가 이거를 부서지지 않도록 이게 뭐라 할까요? 필터를 만들어 갖고요. 그 물 나오는 아웃단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물을 약하게 쪽쪽쪽쪽 나오면은 그 물이 지금 포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용에 물이 녹아요. 녹으면 소금물이나 이런 것처럼요. 그냥 이게 물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걸르기가 어렵죠. 실제 역삼투나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가만 있어봐. 아직 안 꺼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거예요. 농기계 같은 거 이게 간편하게 하는 거 있죠. 아프리카에서 했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적정 기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러시아에서 농기계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도 그걸 보고 한국에다가 맞춰서 조금 변형하거나 이쪽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새로운 그 성경에서 보면 잠언새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 돌고 도는 거 아닌가? 넥타이도 돌고 도는 거.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남들이 한 것들을 보고 우리 귀에 접목을 시키는 거, 우리에 맞도록 그게 적정한 거잖아요. 이게 적정 기술 아닌가요? 제가 이거 소각장 우리 농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NGO에서 요청이 와서 들어가고 필리핀, 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소각장을 중기청에서 발주를 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발주를 하거나 이러면요 한국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소각장이 불을 때우면 우리나라 불을 못 때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불을 때면 그 다이옥신이 나온다 해갖고 못해요. 그럼 소각장에다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끄트머리에다가요. 연기 나가는 쪽에다가요. 그 뭐죠? 뭔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필터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 다이옥신이 나가지 않도록 필터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성비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적정 기술의 이 G세이버에 관계되는 거는요. 내일 할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적정 기술을 G세이버를 만드는 거는 실제 아니에요. G세이버를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하고 새로운 새로운 것들이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추위는 몽골 입장으로 보면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땅을 조금만 파도 유연탄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많아요. 우리 막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숯 캐내잖아요. 이뭐탄 캐내잖아요. 거기는요 노천에서 땅으로 긁으면 그 지역은 숯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유연탄이라 기름이 반절이고 석탄 이게 우리처럼 이런 뭐지 무연탄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기름이 많으니까 이 가스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좀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처음에는 이거 G세이버라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추운 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시작했었어요. 아니 그 처음에는 그것도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별개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난방.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 보일러도 공수에다가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서는 그 원리를 가지고서는 시도해 봤다니까요. 그 위에 물통 놓고서는 새마을 보일러 통 놓고서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아요. SL5 깔아놓고 연탄에 놓고 연탄 주위를 쭉 감아서 오히려 뜨거워지면 뜨거운 물을 위로 솟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봤고 별짓 다 했어요. 그거 갖다가 뜨거운 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진짜 별짓 다 했는데 그런 과정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아 너무 힘들구나. 수도 없이 좌절하고 만들어 나갔죠. 그거는 이제 그 원리는 뭐고 어디서 힌트를 얻었고 이런 것들은요. 내일 이제 이 적정 기술에 대한 제품 저희가 만드는 것들 저는 여기서 누가 카드라는 거는 강의에 포함 안 됩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이거 적정 기술 개발 적용 로드맵 3단계 있죠. 이거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 내가 현장에서 접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적정 기술을 만드는 거 끝나고 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농촌에 들어가 있으면서 농촌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를 수익 모델을 발견하는 거 어떻게 발견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여기 한국경 분들은 적정 기술에 대한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제가 만드는 것이 한 17가지가 되는데 정부에서 프로젝트하고 웬만하면 다 신문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방송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과정이나 에피소드나 그러면 실패했던 것들이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지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 있어서 지금 하는 몇만 명에 되는 그 교민들한테는 이런 지금 여기 하는 이런 거 이론보다 실제 이런 보는 과정이나 또 이게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라 할까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라도 막 흘려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책 보는 거하고 어떤 거가 좀씩 다른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이 G세이버에 관계되는 거는요. 왜 만들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내일 이제 두 가지 할 거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어디지 청와대 GGGI에서 중기청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 캄보디아하고 뭔가를 하는데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거기서 또 파생된 것이 건조장이었고 이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내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죠?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EM을 가지고요. 퇴비를 만드는데 EM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을 먹고 살아요. 당. 근데 무조건 설탕만 준다고 준 게 아니고 퇴비를 만들 적에 현지에서 나오는
당 속하는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탕수수 즙을 그렇게 좋아해요. 물. 근데 동남아에서는 사탕수수만 나오는 게 그 속 안에다가 뭔가가 껴 있어서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근데 이 사탕수수를 저희는 이제 생각할 적에 이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재료들은 닭 뭐라 해야 돼? 분뇨라고 해야 되나요? 분뇨?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톱밥 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저기가 많으니까 쌀겨가 많으니까 쌀겨를 살짝 태우면 생으로 하면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 잘 안 이게 뭐랄까 안 분해가 잘 안 돼요. 이 강해서 변은. 그래서 그거를 살짝 불을 태우면 끄슬리면 불에 의해서 빨리 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촉매 역할을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 혹시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시내 관광한다고 시내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테고 외곽을 가다 보면은 온통 그냥 사탕수수 이렇게 막 이렇게 공장 아파트 가보면 앞에 가보면은 사탕수수가 있고 거기에 그 다른 걸 먹으려고 이게 파리들이 그냥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사탕수수를 다 주워다가요 이놈을 잘라가지고요 그놈 가지고 그 탭이 만드는데 섞어 놓으면요 몇 달 한 달 두 달만 되면요 진짜 좋은 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다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 동남아에 가 보면은 코코넛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가서 코코넛이라는 걸 먹어봤을 거예요. 가운데 따가지고서는 스트로우를 해갖고서는 빨아먹지요 물을.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요. 이 코코넛 이렇게 벽이 있어요. 하얀 벽. 이게 뭐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빵 먹으려면 크림 있지요. 하얀 거. 가루가 그거 갖고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 가지고 겉에 있는 딱딱한 거는요. 바짝 말려갖고 숯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숯을 만들면은 이게 오래 가요 열이. 저기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코코넛에서 기름을 뽑으면요 그 딱딱한 여기서 기름을 뽑으면요 기름이 쭉 나오면 이 기름 가지고요 비누를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여러분들 마시는 드링크를 또 마셔요. 이처럼요 이게 탄소 배출에 단순하게 탄소 배출이라는 거의 개념을 떠나서요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효율화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기술의 근본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뭐야 기존에 있는 남아도는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들을 재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탄소 배출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각 안 시키고 제가 전에 대전시에서 소각하는 책임 부장했어요. 건설부장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죠. 이것들을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적정 기술이라는 거. 적정 기술을 쭉 읽어보시면 적정 기술이 뭐예요? 현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버리지 않도록. 예. 저는 누가 물어보면요. 뭐 전공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게. 꼭 대학원생들이 와서 그래. 좀 이렇게 뭐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당신 뭐 별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 내가 이렇게 공부 잘 안 하게 보이는가 봐. 근데 어 그런데요. 이 학문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적정기술 서울대에 있는 그 국경 없는 과학자 모임에서요. 학과 중에서 책을 만들어내 가지고 적정기술 뭐라고 하죠? 과목을 하나를 학교에 대학에다가 넣자. 그래가지고서는 내놓으라는 교수들이 뭐를 했는데 나왔는지는 그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그 국경 없는 과학자 모임이나 나눔 기술, 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나눔과 기술이나 이쪽은 내가
멤버이기는 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골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적정 기술에 대한 것들이 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직업훈련 학교를 라오스에다 개설하면서 적정 기술 학교를 지역사회 개발 쪽에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지역사회 개발 쪽에 한 파트를 집어넣어주면 다양하게 지역사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저기가 어디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어디죠? 아쇼카 펠로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아쇼카 펠로 재단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게 신사고고 뭐야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심사를 받았었는데 그분들이요. 그 뭐지? 하는 얘기가 초창기에 우리가 NGO나 선교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에서 나눠주기식을 했어요. 물고기를나 고기를 주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꽤 됐어요. 서양에서는 벌써 20년 넘게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아프리카가 이렇게 황폐화된 이유가 나눠주는 것들을 받아먹다 보니까 생산성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 사회학자는 그렇게 어떤 심한 사회학자는 그렇게 해요. 서구에서 오늘날 아프리카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선교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것만 먹다가 그게 끊어지면은 다 그거와 동시에 모든 게 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런 나눠주는 것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거를 해줬어. 환경하고 뒤에서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놈의 강에 있는 물고기를 다 먹는 거야.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럼 물고기 다 잡아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아쇼카 펠로 재단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누가 썼죠? 갑자기 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작은 것이 적정 기술 처음에 적정 중간 기술이라는 거 한 사람이 뭐야? 너 혹시 누가 설명 저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설명 강의를 했었는데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슈마우? 슈마. 저기 1960년도에요. 슈마라는 사람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혹시 수필집을 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중간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 어디서 찾냐? 그러다 보니까 롤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롤 모델을 인도의 간디의 물레에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도 간디가 첫 번째의 적정 기술의 이 시발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 기술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지금은 뭔가가 좋은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하이테크놀로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 기술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 기술이라는 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자 해갖고 그때부터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플러스 적정 기술이라는 거를 내가 실제 해보니까 적당한 중간 기술, 시대 상황에 맞는 중간 기술 플러스 그거를 적정 기술이라는 걸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 것이 나와요. 점점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들 에너지 쪽으로 나오죠. 카터 정부 때 이제 백악관에다가 솔라를 갖다 놓고 이런 흐름이 쭉 있습니다. 쭉 흐르다가
그러면 이 지속 가능이라는 거, 전기가 한꺼번에 다 나가면 현대인들은 못 살 거예요. 또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수도가 뭐가 문제가 돼갖고 수원지에서 상수원 그 지내는 데서 폭파지거나 뭐가 문제가 돼갖고 물을 못 받으면 매일 목욕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예요? 물을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도냐 뭐냐를 가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뭐예요? 정보사회잖아요. 이 정보사회가 모든 미래과학자들은 정보사회에서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드림 소사이어티가 이런 정보 정책에 더 나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사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서 드림 소사이어티 지금 사이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정보 사이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안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을 속아내는 편리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점차 편리하고 좋은 어떤 형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디자인 플러스 드림 소사이어티 쪽으로 같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위 클래스가 있고 중간이 있고 하위 클래스가 있거든요. 상위 클래스나 중간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나보다도 나는 잘 사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하거나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ODA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OECD가 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의 몇 프로는 1%인가 얼마를 돈을 이게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적정 기술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것이 적정 기술을 통해서 나가자 이래가지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 발주가 안 나갔어요. 해외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도록 지금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반절이죠.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 플러스 친환경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친환경인 거. 요새 비누도 뭐 물비누 안 쓴대요. 물비누 넣는 통이 플라스틱이라 전부 다 다시 하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 덩어리 비누로 이렇게 이렇듯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시대에 사실은 그 한 중심에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설명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내일은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제일 궁금한 그 적정기 G세이버가 하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G세이버가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G세이버에 관계되는 것 과정서부터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에 대한 것들을 그 원리를 알아두면 나중에 되게 좋아요. 과학적으로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설명을 해도 오늘처럼 허둥지둥 안 하고 차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